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샛별입니다. 11월 마지막 주 한 주간의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지난 19일 포항시 포항체육관에서 개최된 2024 경상북도 자원봉사대회에서 자원봉사 우수시군 평가 분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상북도의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자원봉사 우수시군 평가는 자원봉사 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 참여와 자원봉사 활성화,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3개 분야에서 7가지 세부 지표로 각 시군을 평가하며 상주시는 각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특히 상주시는 올해 재능나눔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이를 활용해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방학 중 돌봄 사업을 펼쳤으며 행복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원봉사자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기에 더욱 뜻깊은 수상이 되었습니다. 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중 올해 검정고시 합격자와 대학 입학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포항, 경주 등지로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꿈드림 수학여행은 관광 위주의 수학여행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차별을 해소하고 함께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와 연계해 포항 남부경찰학교 견학, 포항 요트체험, 경주빵 만들기, 단체 미션 수행 등 공동체 활동으로 준비했습니다. 상주경찰서는 지역 내 다중이용 시설 중 원룸 1개소와 이마트 주차장에 대해 범죄 예방 우수시설 인증패를 전달했습니다. 범죄 예방 우수시설 인증은 경찰청 주관으로 시민 이용시설 중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설치된 범죄 예방 시설물 여부를 진단하고 안전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상주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은 사전에 원룸과 주차장 등을 방문해 관리 운영체계, 감시성, 방법 및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 현장을 진단하고 객관적 평가를 통해 기준 점수를 통과한 시설물에 대해 재인증을 완료하고 인증패를 전달했습니다. 상주시는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22일부터 지급대상 농업인 19,124명에게 391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는 경북 최대 예산 규모로 전년도보다 2주 앞당겨 지급하게 됐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일정 조건을 갖춘 0.5헥타르 이하 농업인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 구간별로 헥타르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905명으로 77억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13,219명으로 31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21일 상주소방서는 300시네마에서 능동적 실질적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2024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상주소방서에 따르면 재난 대응 능력 검증 및 문제점 발굴을 위해서 각본과 아나운서 없이 현실적인 재난 상황 설정의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됐으며 참여 기관으로는 상주시청을 비롯한 15개 기관과 단체, 장비와 인원은 각 42대와 283명이 동원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 지휘대의 지휘체계 가동과 통제단의 단계별 임무 수행, 질식 소화 덮개, 이동식 소화 수조, 무인 파괴 방수차 활용, 전기차 화재 진압, 영상통화 기능을 통한 훈련 상황 공유 등입니다. 김진욱 서장은 훈련에 참석해 이번 긴급구조 종합훈련은 단순히 보여주기 시기하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됐다며 훈련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해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3일 상주경찰서는 상주시 외남면 구서 이리마을에서 개최된 찾아라 상주 행복마을 행사장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동을 함께 전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자율방범연합대 등 봉사단체와 함께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보이스피싱, 절도 등 범죄 예방, 이동형 CCTV 사업 등을 홍보하고 창문 경보기와 슬라이락 같은 방범용품을 배부했습니다. 특히 자율방범연합대와 함께 마을 내 방범시설물인 태양광 벽부 등과 적외선 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전 가구에 대해 문패를 달아주었습니다. 상주시가 제작 지원한 MBC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 11월 22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9시 50분에 방영됩니다.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총 12부작 드라마로 협박 전화로 시작된 정략결혼 3년차 쇼윈도 부부의 시크릿 로맨스 스릴러를 다룹니다. 주인공은 대통령실 대변인과 수어 통역사로 두 인물 사이의 긴장감 넘치는 서사가 흥미롭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 상주시 경천섬과 비봉산 등 주요 명소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촬영했으며 두 주인공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상주시의 경이로운 풍경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또한 상주시의 대표 특산물이 주인공들의 추억과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소개되어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과 특별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공감을 얻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반복되는 과수 저온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직무 발명한 스마트 기반 저온 피해 방지 시스템이 지난 11월 13일 특허 등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특허 등록된 스마트 기반 저온 피해 방지 시스템은 매년 4월 전후 개화기와 생육 초기의 과수 저온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입니다. 봄 가뭄 시기에 적은 물량으로 저온 시 물 한 개를 만들어 저온 피해를 극복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구성은 순간 온수 제조와 미세 분무 시설, 고압 분무기, 공기 컴프레셔, 온수통, 원수통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온수를 만들어 바로 살포함으로써 온수를 오래 보관할 필요가 없어 열 손실을 줄이고 필요할 때 언제든 살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수가 공급되면 온수를 계속 살포할 수 있어 저온 피해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고온기에는 저온인 원수를 그대로 미세 살포함으로써 과수원의 온도를 2도에서 3도씨 정도 내릴 수 있어 고온 피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주시는 2025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3개소에서 모집합니다. 접수공간 협소로 상주 시니어클럽 신규 신청 희망자는 12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노인 공익활동사업과 노인 역량활용사업, 공동체 사업단으로 공익활동은 65세 이상인 기초연금 수급자와 직역연금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고 노인 역량 활용 사업과 공동체 사업단은 60세 이상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직역연금 수급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여 신청은 직접 방문이 원칙이나 복지로와 노인 일자리 여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자는 신청 서류를 스캔해 첨부하고 노인 일자리 모집 기간에 반드시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해 면접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상자 선발은 노인 일자리 정보 시스템에서 선발 기준표에 의거해 최종 선발하며 2025년 1월 중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선발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상주시는 상주시 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풀을 구성하고자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과 접수는 11월 25일부터 시작되고요. 모집 기간과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 자격은 19세 이상으로 위원회 활동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라면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위원풀 공개 모집으로 신청한 위원 후보자는 전문 분야에 맞는 상주시 소속 위원회에서 선정 및 위촉이 되면 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위원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면 됩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을 추진해 내서면 밤원마을에 상주 300, 쌀과 곶감, 누에를 테마로 한 농경문화 체험 공간을 조성해 농촌체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5년까지 2년간 4억 2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1년 차에는 농경문화 자원의 발굴과 프로그램 개발, 체험 기반 조성이 이루어졌으며 2년 차에는 발굴된 농경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밤원마을 브랜드 개발, 체험 환경 정비, 홍보물 제작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 대상자인 체험마을 밤원 영농조합법인은 상주 300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객들은 밤원마을의 숙박시설인 황토방에서 휴식과 힐링을 느끼며 상주아잠 자연놀이 체험과 곶감 만들기 체험, 와일드푸드 체험, 어머니 텃밭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에게 한국 전통 농경문화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농경문화 자원에 대한 실질적 활용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주시 협의회는 통일환경 변화를 고려한 8.15 통일 독트린 대내외적 구현 방안을 주제로 2024년 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기회의는 개회식에 이어 자문위원 통일 의견 수렴, 2024년 협의회 및 사무처, 경북지역회의 분기별 사업보고, 자체 안건 토의, 한라에서 백두까지 8.15 통일 독트린 지지 결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자문위원들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고착화, 미일 리더십 교체기로 인한 국내외 정세 변화 등으로 변화되는 통일 환경 속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일 비전과 추진 전략인 8.15 통일 독트린의 대내외적 구현 방안 모색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윤경한 협의회장은 한 해 동안 청소년과 시민, 북한 이탈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통일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국민 공감대 형성에 디딤돌 역할을 한 자문위원회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상주시 협의회는 8.15 통일 독트린을 적극 지지하며 범민족 통일의지 결집을 위한 다양한 통일 활동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7일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2025년도 상주시 핵심 사업과 지속가능한 미래 상주를 위한 동력이 될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 신성장 동력 창출,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상주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수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주시는 2025년도 본 예산 1조 2,200억 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7년 연속 본 예산 1조 원 시대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으로는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 산업 간 균형을 맞추는 경제 상주 건설,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경쟁력 향상, 미래 농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위한 첨단 스마트 농업 선도, 경쟁력 있는 역사, 문화, 관광도시 조성, 함께 잘 사는 복지상주 구현, 상주를 움직이는 엔진으로서 끊임없는 조직 혁신을 들었습니다. 지난 27일 상주시는 상주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이랜드그룹 유통부문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주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품목 발굴 등 공동 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랜드 유통법인 이랜드 팜앤푸드는 산지와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상주 샤인머스켓 100톤을 직접 산지에서 구입해 외식 브랜드인 애슐리 퀸즈의 신선한 식자재로 공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애슐리 퀸즈는 더 샤이니 가든 디저트 축제 행사를 진행하며 산지 직송을 통한 신선한 샤인머스켓을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랜드그룹 황성윤 유통부문 총괄 대표는 전국 160여 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애슐리 퀸즈의 성공적인 기획을 이끈 외식업 분야의 유통 전문가로 협약을 통해 지역의 농업인과 농촌은 물론 소비자까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새로운 농식품 트렌드에 대응하고 농업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7일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중부지구 상담소 이전 개소식을 진행하면서 농업인들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습니다. 기존 상주시의회 청사 1층에 위치하던 상담소를 서성동의 상주시청 서성별관 1층으로 지난 26일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날 이전 개소식에는 해당 관할구역 농촌지도자 상주시 연합회와 생활개선 상주시 연합회, 상주시 4H 연합회,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농업인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27일 상주시 남원동에서는 남원동 도심발전을 위해 남원동 11개 단체 회장단 주최로 우리가 뽑은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경모 시의원과 남원동 11개 단체 및 남원동민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및 상주시 신청사 건립,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남원동 도심발전을 위해 열띤 대화회장을 열었습니다. 제1회 공갈못 축제가 상주시 공검면을 대표하는 축제로 공갈못 역사관 전정에서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 속에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공검면 발전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제1회로 면빈들로 구성된 예술단체들의 공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부 행사는 식전 행사의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한 해 추수에 대해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제가 봉행됐습니다. 2부 행사로는 공갈못 연밥 따는 노래 보존 전승회와 공검 난타팀, 공갈못 사람들의 통기타팀, 공검 색소폰 동호회 팀의 노래와 춤, 악기 연주 등 다양한 볼거리로 많은 관중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며 축제의 흥을 돋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이벤트로 면민들의 장기자랑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이번 주 상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럼블피쉬의 그대 내게 다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상주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려 하나요? 내가 그댈 사랑하는지 알 수 없어 헤매이나요? 맨 처음 그대와 같을 순 없겠지만 겨울이 누가 봄이 되듯이 내게 그냥 오면 돼요. 헤어졌던 순간은 긴 밤이라 생각해. 그대 향한 내 마음 이렇게도 서성이는데 왜 망설이고 있나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우리 헤어졌던 날보다 만날 날이 더욱 서로 많은데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려 하나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내게 그냥 오면 돼요. 맨 처음 그대와 같을 순 없겠지만 겨울이 누가 봄이 되듯이 내게 그냥 오면 돼요. 헤어졌던 순간